여러분, 요즘 이유 없이 몸이 축 처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뚝 떨어지지 않으십니까? 보약이라도 한제 지어 먹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보약, 사실은 여러분 부엌에 늘 굴러다니는 두 가지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바로 토마토와 양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양파를 드시면서 정작 양파에서 가장 약이 되는 부분을 매번 쓰레기통에 버려왔습니다. 어느 부분이냐고요? 바로 그 갈색 껍질입니다. 그리고 토마토와 양파, 이 둘을 따로따로 드시는 것과 함께 끓여서 드시는 것은 그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은 버려온 보약을 되찾는 법부터 축 처진 기운과 혈관을 함께 살리는 토마토 양파 요리법, 그리고 속이 약한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밥상보약연구소입니다. 매일 우리 식탁에 오르는 평범한 음식이 어떻게 최고의 보약이 되는지 쉽고 편안하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 양파 까다가 눈물 쏙 빠져본 기억 다들 있으시지요? 매워서 눈물 나게 하는 그 성분이 사실은 양파가 품은 약 기운이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국이며 찌개며 볶음이며 무슨 요리든 양파부터 썰어 넣으셨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파와 토마토가 각각 품고 있는 힘. 둘째, 이 둘을 합쳐서 효과를 몇 배로 키우는 요리법과 버리던 껍질 활용법. 셋째, 조심하셔야 할 분들과 보관의 지혜입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양파의 힘입니다. 양파의 매운맛 속에는 혈관을 돌보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중 으뜸이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하는 일은 아주 든든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혈관벽에는 기름때가 조금씩 낍니다. 수도관에 물때가 끼면 물살이 약해지듯이 혈관에 때가 끼면 피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시원하게 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로 가는 피가 부족하니 정신이 맑지 않고, 손발로 가는 피가 부족하니 손발이 차고, 온몸의 세포가 산소를 제때 못 받으니 이유 없이 피곤한 것입니다. 몸이 축 처지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혈관이라는 길이 막혀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이 혈관벽을 돌보고 기름때가 눌어붙는 것을 막는 데 힘을 보태는 성분입니다. 예로부터 양파를 많이 먹는 지역에 혈관병이 적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파의 힘은 혈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어머니들은 감기 기운이 돌면 양파를 뭉근하게 다려서 그 물을 먹이곤 하셨습니다. 양파의 매운 성분에는 몸을 두고 기운을 북돋는 힘이 있다고 믿어온 것인데 조상들의 지혜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양파는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혈당을 돕는 일꾼이기도 합니다. 흰쌀밥이나 국수처럼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음식과 양파를 함께 드시면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한 박자 늦추는 데 힘을 보탭니다. 고깃집에서 고기에 생양파를 곁들여 내는 것도, 자장면에 양파가 따라 나오는 것도 알고 보면 기름지고 든든한 음식의 부담을 양파가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밥상 곳곳에 양파가 빠지지 않는 데에는 이렇게 깊은 뜻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 귀한 퀘르세틴이 양파의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아삭아삭 먹는 하얀 속살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번 벗겨서 버리는 그 갈색 겉껍질과 그 바로 아래 겉면입니다. 겉껍질 쪽에는 속살보다 몇 배나 많은 퀘르세틴이 몰려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껍질은 양파가 뜨거운 햇볕과 벌레로부터
제 몸을 지키려고 만든 갑옷입니다. 그 갑옷의 좋은 성분이 가장 진하게 농축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양파를 사서 약은 버리고 나머지만 먹어온 셈입니다.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물론 갈색 껍질을 그대로 씹어 먹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잠시 뒤 요리법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빨간 속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관이 녹쓰는 것을 막는 데 힘을 보탭니다. 지난번 두부 토마토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듯이 이 리코펜은 생으로 먹으면 몸이 잘 흡수하지 못하고 열을 가하고 기름과 함께 먹어야 비로소 제 힘을 냅니다. 그러니 토마토는 끓이거나 볶아야 진짜 보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양파는 혈관벽을 돌보고 토마토는 혈관이 녹쓰는 것을 막고 이 둘을 함께 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관이라는 길을 안팎으로 함께 돌보는 부부 같은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길이 뚫리면 피가 돌고 피가 돌면 기운이 돌아옵니다. 축 처진 몸에 토마토 양파 요리가 보약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게다가 양파를 끓이면 매운맛이 단맛으로 변해서 설탕 없이도 국물이 은은하게 달아집니다. 몸에 좋은데 맛까지 좋아지니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혹시 내 이야기인가 궁금하시지요? 이런 신호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겁고 낮잠 없이는 버티기 힘들다. 손발이 유난히 차서 여름에도 양말을 찾는다. 앉았다 일어설 때 눈앞이 잠깐 캄캄해진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저릿하다. 이 가운데 두어 가지가 익숙하시다면 몸의 길들이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이 심하거나 갑자기 나타났다면 미루지 말고 병원 진료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큰 이상은 없다는데 몸은 늘 무겁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밥상의 지혜가 좋은 시작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첫 번째 요리, 토마토 양파 수프입니다. 준비물은 토마토 2개나 방울토마토 2줌, 양파 1개, 올리브유. 이것이 전부입니다. 먼저 냄비에 올리브유를 넉넉히 두르고 채 썬 양파를 중간 불에서 천천히 볶습니다. 여기서 서두르지 마세요. 양파가 투명해지다가 연한 갈색이 돌 때까지 볶는 것이 오늘 요리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양파의 매운맛이 달콤한 맛으로 변하고 깊은 향이 우러납니다. 이 향과 단맛이 오늘의 조미료입니다. 양파가 노릇해지면 큼직하게 썬 토마토를 넣고 함께 볶다가 물을 2컵 붓고 한 소끔 끓입니다. 토마토가 뭉근하게 무르면 소금 아주 조금과 후추로만 간을 합니다. 이대로 건더기째 드셔도 좋고 이가 약하신 분들은 믹서에 살짝 갈면 부드러운 수프가 됩니다. 아침 빈속에 따뜻하게 한 그릇 드시면 속이 편안하게 데워지면서 하루가 든든하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수프는 한 번에 넉넉히 끓여 두시면 좋습니다. 식혀서 유리 반찬통에 담아 냉장고에 두면 2, 3일은 거뜬합니다. 아침마다 한 그릇씩 데워 드시면 매일 끓이는 수고 없이 사흘치 혈관 보약이 준비되는 셈입니다. 들 때는 팔팔 끓이지 마시고 따뜻할 정도로만 드세요. 그리고 물을 적게 잡고 되직하게 끓이면 이것이 그대로 토마토 양파 소스가 됩니다. 활용이 무궁무진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두부 계란 부침 위에 한 숟갈 얹으면 근사한 한 접시가 되고 밍밍한 나물 반찬에 곁들이면 입맛이 확 삽니다. 계란을 풀어넣고 한 소끔 끓이면 속 편한 토마토 계란탕도 됩니다. 냄비 하나 끓여두고 일주일 내내 우려 먹는 것, 이것이 알뜰한 보약 살림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백미입니다. 버리던 양파 껍질로 만드는 황금 육수입니다. 양파 겉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흐르는 물에 먼지만 깨끗이 씻어서 채반에 널어 바싹 말려두세요. 유리병에 모아두면 두고두고 씁니다.
국이나 찌개, 라면을 끓일 때 이 마른 껍질 두세 장을 넣고 함께 끓이다가 먹기 전에 껍질만 건져내면 됩니다. 껍질 속 퀘르세틴이 국물에 우러나서 국물 색은 노릇한 황금빛이 되고 맛은 한결 구수해집니다. 멸치 육수에 양파 껍질 두어 장. 이것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매일 혈관 보약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다만 껍질에 곰팡이가 피었거나 거뭇한 반점이 있는 것은 쓰지 마시고 깨끗한 것만 골라 쓰세요. 세 번째, 새콤한 양파 절임입니다. 양파를 얇게 채 썰어 유리병에 담고 물과 식초를 반반 섞은 것에 소금 아주 조금을 넣어 부어주세요. 냉장고에 반나절만 두면 매운맛이 빠지고 새콤아삭한 절임이 됩니다. 고기 드실 때, 기름진 반찬 드실 때 곁들이면 입안이 개운해지고 식초와 양파가 함께 식후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눌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생양파의 매운맛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절임으로는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알아두면 좋은 지혜 하나. 양파를 썰 때 눈물이 쏟아져 고생이시라면 썰기 전에 양파를 15분쯤 냉장고에 넣어 두거나 칼과 양파를 살짝 물에 적셔서 써보세요. 눈물 나게 하는 성분이 차가우면 덜 퍼지고 물에 잘 녹아서 눈까지 날아오지 못합니다. 소소하지만 부엌에서 바로 써먹는 지혜입니다. 자, 이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속이 쓰리거나 위가 약한 분들입니다. 생양파의 매운 성분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빈속에 생양파를 드시고 속이 화끈거렸던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위염이나 속쓰림이 잦은 분들은 생양파 대신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익히거나 절여서 드세요. 익힌 양파는 자극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 양파 껍질 육수에도 성분이 우러납니다. 건강한 콩팥은 남는 칼륨을 잘 내보내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콩팥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요리의 양을 스스로 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혈압약이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양파와 토마토는 혈관에 이로운 음식이지만 약과 음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드시던 양을 크게 넘어서 매일 잔뜩 드시는 것은 피하시고 궁금한 점은 진료 때 담당 의사께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음식은 약을 돕는 자리에 있어야지 약을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르기와 보관의 지혜입니다. 양파는 손에 들었을 때 단단하고 묵직하며 껍질이 잘 마르고 반질반질한 것이 좋습니다. 꼭지가 물렁하거나 싹이 올라온 것은 피하세요. 보관은 망에 넣어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매달아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감자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양파와 감자는 절대 한자리에 두지 마세요. 서로가 내뿜는 기운에 둘 다 빨리 상합니다. 감자 옆에는 사과, 양파는 따로 바람 잘 드는 곳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토마토는 아직 덜 익은 것은 상온에서 빨갛게 후숙시키고 잘 익은 것만 냉장고에 넣으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유 없이 축 처지는 몸은 혈관이라는 길이 막혀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혈관 벽을 돌보고 토마토의 리코펜은 혈관이 녹쓰는 것을 막으니 이 둘을 올리브유에 함께 끓인 토마토 양파 수프가 곧 혈관 보약입니다. 그리고 그 퀘르세틴이 가장 많은 곳은 우리가 버리던 갈색 껍질이니 오늘부터는 씻어 말려서 국물 낼 때 두세 장씩 넣으세요. 속이 약한 분은 생양파 대신 익혀서 콩팥이 약한 분과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요. 물론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니 오늘 내용은 참고로 하시고
구체적인 치료나 식단 조절은 꼭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버리는 것을 죄로 알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귀한 것을 버리고 있었다니 오늘 이야기가 조금 억울하기도 하시지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양파 껍질부터 씻어 말려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토마토 양파 수프를 한 냄비 끓여서 엽지기와 따뜻하게 한 그릇씩 나눠보세요. 그 한 그릇이 여러분의 혈관을 닦고 처진 기운을 일으켜 세우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양파 껍질 버리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소중한 사람의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껍질 육수 써보신 분들은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몸에 좋은 밥상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밥상 보약연구소가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